접속사 파트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 주어와 동사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구와절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다고 구고 길다고 절인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장 내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구라고 부르고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절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길다고 혹은 짧다고 이게 절이고 이게 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문장 내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꼭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절에 대한 얘기 오늘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접속사 파트 가보도록 하죠. 이름에 힌트가 사실상 들어있죠. 말과 말을 연결해준다는 게 포인트고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가 접속사를 세모 표시한다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크게 세 가지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로 나눴었고요. 사실상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등장을 하지만 간혹 헷갈리게끔 만드는 포인트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대로 파악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사실 등위 접속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들은 문법적으로 같은 성격의 말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에 띄기 쉽다라는 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등위 접속사가 선택지에 마구마구 나와 있을 경우에는요. 의미 파악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쓰인 동사라든가 함께 쓰인 명사 표현들이 힌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맥락을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가 함께 쓰인 표현들의 의미를 체크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등위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는 선택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A 그리고 B 이 내용인지 A 또는 B인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그러나로 이어지는 내용인 건지 혹은 앞의 내용의 결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꼭 판단하고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이 상관 접속사인데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짝을 이뤄 다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either A or B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를 비워두는 경우 이 or이라는 친구가 빨리 either 가져오세요 라고 힌트를 주고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A, B 둘 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nor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neither 빨리 갖고 오세요 이 의미가 되겠고 neither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nor 얼른 갖고 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짝을 이뤄 다닌다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저희는 영리하게 이용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은 의미상의 포인트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A가 아니라 B야 이 의미고 얘의 경우에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래요 라는 의미라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종속 접속사예요. 이 친구들은요, 이미 저희가 리스닝을 할 때부터 많이 봐왔고, 다른 문제를 풀면서도 문장 구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보면, 어쨌든 명사절이라고 함은 자기가 주어 동사를 품고 있으면서 문장 내에서 굵직한 역할들을 다 할 수가 있고, 부사절의 경우에는 이름만 보더라도 어쨌든 문장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세모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 문장에서 이 친구들이 부사절이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문장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도 말은 되지만 혼자 다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종속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자, 명사절 접속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that, 그 다음에 리스닝 할 때도 많이 봤었던 if, whether 확인 좀 해주시고요. 물론 의미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앞에 나온 동사들이 마구마구 힌트를 줄 거라는 점. 보여줬다, 결론을 내렸다, 했었다, 생각했었다 라고 할 때는요. that을 갖다 쓰는데 모르겠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라고 할 때는 뒤에 나오는 if, whether 이 친구들이 와줘야 돼요. 의미를 따져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동사들이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를 보고 푸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뒤에는 당연히 확실하고 단정적인 사실이 뒤따라 나와야 되겠죠. 예문 한번 보시면 일단 길어요. 주어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때도 우리 배웠었던 가짜인 주어 it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It is 빈칸대 주어 동사. 이 문장 구조도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장 구조죠. that 이하라는 것은 중요해. that 이하라는 것은 사실이야. 이 자리를 비워놓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 한번 볼게요. I know that. 자, 여러분 입에서 that이 한번 나갔다라는 건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라는 의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쓰인 that의 경우에는 생략하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I know that, I know you love me, I think that 안 써도 I think it is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보어 자리에도 대절이 올 수 있네요. 당연하겠죠. 팩트가 뭐냐면 the fact is that, 포인트가 뭐냐면 the point is that 이렇게 문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랑 whether에서는 if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if는요 여러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 친구도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절만을 이끌 수가 있다는 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면서 타동사의 목적어 절만을 이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미 우리가 세모, 주어, 동사 이런 문장 구조에서 많이 봐왔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있음으로써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목적에 대한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는 친구들이 되겠고요. 자, 누가 봐도 시간 접속사인 거, 누가 봐도 조건 접속사인 거, 누가 봐도 이유, 양보, 목적의 접속사인 거 말고 여러분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이게 시간 접속사인지 조건 접속사인지 알 길이 없는, 헷갈리는 그런 친구들을 토익에서는 많이 만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강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 접속사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미까지도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할게요. 자, 누가 봐도 시간 접속사인 when, 누가 봐도 시간 접속사인 뭐뭐 하는 동안의 while, before, after 이 친구들은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쓰죠. 자, since는요. 시간의 접속사로 활용 가능하네요. 그러나 이유의 접속사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a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의 접속사로도 쓸 수 있지만 시간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는 의미 가능하다는 거. 자, as soon as 기억나시죠? 이 친구 접속사인 걸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접속사고요. 의미는 뭐뭐 하자마자. until도 여러분 전치사로도 접속사로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최신 기출 포인트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by the time 기억나시죠? 이 친구도요. 뭐뭐 할 때쯤, 뭐뭐 할 때까지 라는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로 활용 가능하고요. 이 말은 즉슨 뒤에 구가 아니라 절이 나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조건의 접속사인데요. 자, as long as도 as soon as와 마찬가지로 접속사로 활용하는 친구고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once의 경우에는 기출이기도 하지만 빈출 접속사이기도 하고요. 의미까지 같이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의미는
일단 뭐뭐 하면의 의미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provide는 보통 우리가 일반 동사일 때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접속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그래서 제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때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와서 접속사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in case of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는 뒤에 명사 패밀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in case that의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 즉 저를 가져와야 되고 의미는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라는 의미고 that을 안 주더라도 생략하고 주더라도 in case만 단독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접속사임을 반드시 알아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시제일치 예외 파트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영어에서는 여러분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즉 여기에서 주절에 쓰인 시제가 미래일지라도요 현재 시제를 씁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I will take a trip if the weather will be nice를 쓰는 게 아니라 is nice, 즉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간혹 동사 원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유 접속사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because, since, as 이 친구들은 이유 3총사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해둘게요. 의미는 당연히 뭐뭐이기 때문에 일 것이고 now that 이 친구도 꼭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장에 갈게요. 해석은 이제 뭐뭐 하니까 라고 해주시면 now도 살릴 수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예문 한번 보시면 Now that I have finished my homework, I can watch TV. 내가 이제 나의 숙제를 다 끝냈으니까 저는 TV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예문 떠올리실 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양보의 접속사예요. 이 친구들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양보의 전치사들과도 비교 대조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지 함께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빈칸 뒤를 보고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대조의 접속사 한번 보실게요. 분명히 while은 시간 접속사였어요. 근데 시간 접속사로도 쓰지만 대조의 접속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앞뒤 내용 판단했을 때 대조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후보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whereas, while, 뭐뭐인 반면에라는 의미입니다. 꼭 체크하고 시험장에 갈게요. 자, 그 다음 목적과 결과의 접속사들이에요. 자, 소댓의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위험하겠지만 토익에서 동사 자리에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을 자주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동사 자리에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접속사 자리가 비워 있다라고 하면 한번 so that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결과 이 표현 볼까요? so도 최근에 기출됐던 표현이었고 search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많이 보셨던 표현인데 이것을 외운답시고 우리가 또 so형, 어명, such어, 형명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so는 형용사 부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such의 경우에는 명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어에서 하나의 명사가 하나의 한정사를 가지는데 꾸며주는 말을 넣을 때는 사이에 넣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순 자체가 이해하는 데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하고 문장 구조 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문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 친구들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장을 만났거나 문장 구조를 보셨을 때 빠르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두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앞에 나온다고 해서 혹은 뒤에 나온다고 해서 종속절이고 뭐 주절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저희가 종속절 또는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저희가 종속절이라고 부른다는 거. 앞에 나온다, 뒤에 나온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종속절 또는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완전한 문장 보이시죠? 이 친구들, 이들이 주절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는 힘 자체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Part 6, 7에서 독해력은 물론이고 리스닝에서도 들을 재료가 확실하게 귀에 들어오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부사절에서의 축약, 조금 어려운 출제 포인트로 잡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엔 생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능동태 문장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분사 구문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과 연결지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아요. 물론 분사 구문의 경우에도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대로 놔두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부사절의 주어를 없애고요.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배우기로는 접속사 다음에 무조건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였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 즉 접속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ing가 나오는 문장도 보시게 되겠죠. 그럼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절의 주어와 같았기 때문에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이 되고 이 친구가 ing 모양으로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겠죠. 사실 after 경우에는요. 전치사로도 쓰기 때문에 별로 안 헷갈리는데 when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깜짝 놀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고 접속사가 왔을 때 뒤에 ing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동태 문장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와 비동사가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pp가 턱하니 등장한 모습. 이게 보이게 되겠죠. 되게 어려운 문장 구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아서 근데 동사가 수동태여서 비동사와 만나는 바람에 같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즉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빈출 포인트이자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자, 그래서 접속사를 고르실래요? 전치사를 고르실래요? 하는 문제에서 빈칸 뒤를 봤는데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와 있네, 즉 절이 있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접속사를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unti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잘 정리해두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죠. 이후의 접속사 이 친구들 3개 꼭 기억해 두시고 since의 경우에는 시간 접속사로 쓰였을 때 뒤에 기간의 시작점이 등장하게 되고 얘는 사실 전치사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since last year처럼 지난해 이래로 쭉 이라는 의미로 활용할 때 그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인트 잘 잡아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on account of 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잘 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고요. 이 친구들 아까 보셨죠? 접속사거든요. 근데 얘네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 나와주는 문장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눈에 처음 보는 접속사, 처음 보는 전치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등장했을 때는 절대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무엇에 대비하여 라는 의미의 in the event of 이 표현도 꼭 체크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given that과 given을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given that의 경우에는요. that을 제가 생략을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를 쳐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고려할 때라는 의미고요. 이 친구는 주어 동사를 가져와야 합니다. 즉 접속사고요. given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썼을 경우에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뒤에 명사 패밀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태까지 정리해둔 부분들 꼭 천천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입으로 읽어보시고 소리 내어보시고
친해질 필요가 있는 어휘들은 따로 한번 더 정리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그 어떤 사람보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여러분 응원할게요.